우리 김세진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사회사업가 김세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라 얘기하는 이른바 우리 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상자를 당사자라 얘기하고 서비스와 프로그램 위주의 복지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어떻게 복지가 전환돼야 되는지 아마 전국에서 이런 어떤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실천론의 중심에서 다양한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을 하는 관련 종사자 그리고 복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셨고 인사가 사회사업의 절반이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 하종강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도 느꼈지만 돔 헬러 까마라라는 신부님 말씀처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나눔과 분배를 차별하는 나라랍니다. 나눔이라 얘기하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감하면서도 똑같은 말인 분배라 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 주교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준다 하면 나를 성자라 일컫겠지만 내가 가난한 사회의 구조를 바꾼다 하면 나를 빨갱이라 칭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현장의 중심에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현장에 일하는 우리들이 직접 바꿔갈 것인지를 공부하는 공동체 학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9시 반 넘어서까지 우리 김세 선생님 강의와 함께 많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선생님 홈페이지에 다녀왔어요. 근데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로서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시가 한 편 적혀 있어서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거다.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거다. 이렇게 2004년도에 다짐을 하신 분이 지금 앞에 계십니다. 김세진 선생님 소개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놀라요. 이제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물론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광주에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 앞서서 좀 귀한 또 공연도 보고 늘 느끼지만 또 강영 원장님처럼 결의에 찬 이야기 들으면 또 돌아보게 되죠. 저 말씀에 내가 잘 맞게 살고 있는가. 또 방금 또 그런 얘기 들었고 그러게 2004년도에 그런 시 했죠. 저지는 이제 박노해 시인의 참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그런 시인데 저도 읽고 있었는데 또 고맙습니다. 예, 이동호 선생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유활동가예요. 소속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뜻을 세워서 일하길 바라죠. 그걸 잘 돕고 있습니다. 돕는 방식은 그분들이 잘하셨던 일을 잘 찾아서 공부하고 나누게 돕기도 하고 또는 책으로 내서 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죠. 그래서 또 오늘 오는 자리, 오늘 이 내려올 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3월 달에 광주에서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상문 선생님도 계셨고 같이 공부했던 저 부유미 선생님도 계시고 네. 김용희 선생님도 계셨는데 예. 남상문 선생님 뵀더니 저랑 머리 스타일 비슷하게 하고 오셔서 또 반가웠고 네.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희망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죠. 전체 복지학당의 내용 보니까 좀 잘 된 것 같아요. 저 외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희망세상 이야기는 다르긴 하지만 또 희망세상은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라고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쵸? 살릴 게 많다고 봐요. 근데 저는 또 사회복지사로서 보자는 거죠. 사회복지사로서 다르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설명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오늘은 그걸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거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일하면 좋겠냐. 다른 거 말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사가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각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사회사업 하십니까? 사회사업 하고 계세요? 사회사업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는 또 뭐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복지관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일해야 돼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우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옳다 이건 또 아닙니다. 이 얘기가 옳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회복지가 뭐냐는 질문은요. 마치 인생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듣는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회사업이 뭐냐, 사회복지가 뭐냐. 하지만 적어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도 각자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뭔가 합의된 것으로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각자 자기 철학은 있잖아요. 저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사회사업가로서 일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데 적어도 자기 철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제 스스로 사회사업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복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요. 왜 오늘 그 아이를 그렇게 만났어요? 왜 그에게 그 아이에게 그걸 제안했어요? 왜 그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신다면요. 왜 오늘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그 일이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하는 이 비유죠. 우리 자꾸 남성 선생님이 걸리는데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 크게 좀 답해 주시고 예. 부인 선생님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렇죠. 만약에 제가요 소방관이라고 칩시다. 소방관이라고요. 근데 제가 소방관인데 어르신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르신한테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 안마를 해드려요. 저는 물론 소방관이긴 하나 불 끄는 데는 관심 없어요. 저는 어르신 안마해 주는 게 관심 있거든요. 제가 그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딱 제가 소방관 정복 입고 어르신 댁 방문해서 안마해드리면 어르신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최고다. 야, 우리 김세진 소방관 최고다. 자랑하시잖아요. 어르신의 만족도는 최고겠죠. 지역사회 평가는 참 좋겠죠.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저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불은요 어차피 꺼지게 돼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 안마하는 거에 몰입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우리 동네 광산구에 불은 하나도 못 껐어요. 하지만 안마는 열심히 했죠. 쉬는 날도 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 이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 이렇게 보는 거죠. 노인복지관이라면요. 김장김치 사회사업 해야 된다. 김장김치 사업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김장김치 사회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김장김치 사업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녹아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성과 공동체성. 김장김치 사업이 사회사업 되게 하려면 만약에 내가 복지사라면요.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내가 나의 김장김치 사업이 맡겨졌다면 김장김치를 이 서비스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장김치 사업으로서 사회사업이 된다. 그러려면 김장김치 이 사업 속에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건 또 한번 설명할게요. 네. 그리고 이 자주성에는요, 또 이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자주성을 이루는 요소는요, 관계와 소통이죠. 공생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는요, 자주성을 이루는 요소가 주체와 역량이고, 공동체성, 공생성을 이루는 요소가 관계와 소통이에요. 주체와 역량, 관계와 소통. 이것을 저는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데요. 이 주체와 역량, 관계와 소통. 이 요소들이 이 김장추 사업에 녹아져 있으면 이것은 사회사업자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체와 역량, 관계와 소통. 일단 넘어갈게요. 사회복지사는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볼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볼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투표하는 존재 혹은 정치적 존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복지사는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봐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를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 돕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네. 가능성 있는 존재. 최선님 여기 계셨네요. 네. 어쨌든, 네. 가능성 있는 존재. 그렇죠. 좋습니다. 또요? 힌트는 여기 있죠. 사회복지사들은요, 사람을 어떤 존재를 보냐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주체적 존재, 자주적 존재를 봐요. 자주적 존재를 본다고요, 사회복지사는요.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요, 이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존재를 여기냐. 그쵸? 자주적 존재를 보고 사회적 존재를 여겨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또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자주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니 자주성과 사회성을 잃지 않게 도와야 돼요. 자주성과 사회성을 적어도 살려야 돼요. 해치지는 말아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돕는 거죠.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왜?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이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요. 여기 가장 최근에 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시험 보신 분, 사회복지사 시험 보신 분. 가장 최근에 졸업하신 분. 계세요? 그쪽에 분에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공부할 때요. 1학년 때 어떤 공부합니까? 전공 서적 공부 중에요? 1학년 때. 실천론 공부합니까? 네? 개론. 2학년 때는요? 실천론. 또,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거. 조사론? 네. 인간행동과 사회행동. 사회환경. 그렇죠. 봐요. 이 사회복지사의 기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의 기본 관점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환경만 배워요? 아니죠. 인간행동만 배워요? 아니죠. 인간행동도 배우고요. 사회환경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PIE. 환경성의 인간이라고 배우잖아요. 봐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여겨요? 환경성의 인간, 사회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라고요. 기본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사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회 환경 속에서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어떤 걸 배웁니까? 생태체계적 관점. 이걸 배우잖아요. 생태체계적 관점. 봐요. 사회복지사는요. 이럴 때 어느 게 더 관심 있나 보십시오. 제가 이 물병을 따려고 합니다. 이 물병을 따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따져요. 전 아까 때마다 잘 안 따지더라고요. 이거 좀 강구선생님 좀 따보시겠습니까? 물병을요? 헐머리 따시네요. 잘 따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이 물병을 잘 따시잖아요. 강구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못 땄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저같이 이런 사람도 이 딸 수 없는 저 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요. 제 힘이 약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저 물병이 저 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이 딸 수 없게 만들어주신 저 물병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강구 선생님처럼 힘이 센 사람만 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힘이 약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힘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후자. 제 힘을 키우는데. 전자. 이 병을 누구나 다 딸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는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 뭡니까? 둘 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사의 관점이죠. 생태체계적 관점이 바로 이거죠. 문제가 어디 한 체계에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양체계 다 개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어디에 개입합니까? 저에게 개입해서 제 힘을 키워서 아니 이런 병 저런 병 다 딸 수 있게 기르는데도 관심이 있고 또 저 병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쉽게 딸 수 있게끔 저 병을 제조할 수 있는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양체계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저런 우리 복지학자의 강의도 균형 있게 보면 그렇게 있는 거죠. 제도 개선, 정책.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물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분이나 운동치료, 심리재활치료 이런 분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당사자 책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양측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강구사님 힘은 좋으셨는데 혹시 IQ가 예를 들면 강구사님 예를 들면 저 초면인데요. 강구사님 말이 좀 그렇네요. 뒤에 있는 이사 선생님 IQ가 이 선생님 대학생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 선생님 IQ가 50이에요. 50 그냥 50. 예를 들면요. 그러면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요? 이 광산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IQ가 50이면요. 어때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선 선생님을 뭐 지적장애가 있다. 활동보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선생님 아이들 키우니까요. 그죠?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가 막 있어야 되겠고. 이 선생님이 타임머신을 타고요. 구석기 시대로 날아갔어요. 거기는 평균 IQ가 예를 들면 30이에요. 거기서 이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시겠죠. 잘 해나가시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봐요. 똑같은 이선 선생님인데 어느 책에 속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책에 속했을 때는 아주 뛰어나시고 이 책에 속하니 이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 선생님께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학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특히 요즘처럼요. 이 사회관리가 붐을 이룬 시기에는 더욱더 이 관점을 잘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통 이 사회관리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대체로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탐사적이 지나치게 있는 거예요. 비단 사회관리뿐만이 아니고 유독 이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이 지나치게 당사자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자, 제가 98년도에 일본을 여행했는데요. 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신문 봤거든요. 신문 봤어요.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보셨습니까? 제가 일본에 갔다 왔을 때 98년도에요. 은행을 갔어요. 그때 벳부라는 동네에 은행 갔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은행 단말기가요. 내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딱 누르면 내려가고요. 뭐 길게 누르면 내려갔다가 탁 되면 멈추고 이렇게 키를 조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요. 장애를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왜냐면 이게 잘 움직이니까요. 근데 2012년도 6월 달에 바로 지난주 신문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이 은행들이 이제 소홀하다는 거죠. 이 장애인들 접근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 은행 업무를 볼 때 특히 이제 단말기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요? 높으니까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일본 벳부에 있을 때는 이 장애를 느끼지 않았어요. 은행 업무를 볼 때요. 근데 광산구에 와서 은행 업무를 보려니 장애를 느껴요.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를 대체로 어디에 개입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요. 어디에 개입하냐면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입합니까? 은행 도우미 서비스, 그죠? 은행 대행 업무 서비스, 또 이런 서비스만 개발하는 거죠. 이거는 봐요. 사회복지사 시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사회상 뭡니까? 양체계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양체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와 지역사 이 두 체계 다 보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 같죠. 사회복지사는요. 당사자와 지역사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죠? 당사자와 지역사회. 따라서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가지고 일하는 거죠. 당사자의 자주성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주체, 역량이라고 하는 게 녹아져 있어요. 지역사회 공생성 안에는요. 관계,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녹아져 있는 거죠. 자, 주체, 역량, 관계, 소통. 이 네 가지 요소가 사회사업을 이루는 아주 핵심 요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어야 사회사업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네 가지 요소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 돼요. 복지관에서 예를 들면 경로식당 운영한다고 봅시다. 경로식당 운영할 때요. 그러면요. 경로식당 사회사업 되게 하려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로식당 사회사업 했다 볼 수 있어요. 경로식당 사회복지답겠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지관 경로식당이 밥 주는데 맛있는 거 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요. 그러면요. 식당 사장님이 운영하는 거 뭐가 달라요? 사장님이 더 잘하시겠죠. 만약에 사장님이 와서 저리 비켜라. 내가 운영하겠다 한다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밥 주는 데 관심이 있었고 맛있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러면요. 당연히 그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 우리는 전문가다. 사회복지 잘 공부했으니까 우리 밥이 더 맛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로식당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나온 김에 얘기해볼까요? 그럼 경로식당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경로식당을요. 사회복지사학교 운영한다면요. 경로식당을 사회복지사학교 운영해본다면요.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네.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르신들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주체와 역량이 살아나게 도와야 되잖아요. 주체와 역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저거 먼저 정해볼게요. 따라서 저는요. 사회복사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사업가는 누구냐? 사회사업가는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이 사회복사인 거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게 사회복사예요. 이게 사회복사 정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거든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룬댔어요. 이 복지를 이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봐요.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오실 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식당에 오십니까? 아, 식사 못 하시니까, 그죠? 소위 식사 복지를 이루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식사 복지를 어떻게 이뤄요? 강구 선생님 식사 복지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밥 먹는 거. 이걸 소위 식사 복지잖아요. 다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식사 복지를 이루잖아요. 내가 놀러 가고 싶어요. 이건 나들이 복지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사람은 어떻게 이 나들이 복지를 이루어요?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날에 내 방식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지를 다 이루잖아요. 이 방식이 이게 복지를 이룬다고 설명하는 거죠. 사회복사는요.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를 대신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회복사죠. 그럼 봐요. 경로식당, 소위 식사복지를 이룰 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경로식당, 이 목적은 뭐예요? 자, 이 식사복지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식사를 잘 하시게 복지관이 일단 밥을 드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 이분 식사 못 하시니까 밥을 드렸죠? 이분들 못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사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서비스에 당사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봐요. 사회복지사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10년 동안 그 어르신에게 소위 전문 서비스인 식사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경로식당을 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거 있어요? 달라진 거 있냐고요. 여전히 그분은요, 20년 동안 사회복지사가 나에게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서비스가 아니면 안 돼요. 경로식당이 아니고 여기 100얼마예요. 이게 사회사업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목적도 맛있는 반찬을 얻어먹게 우리가 대접하는 거에 뜻이 있어요. 이건 복지를 했다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건 우리가 아니어도 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사업가는 어떻습니까? 사회사업가는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체와 역량, 관계소통을 생각해야 돼요. 경로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주체와 역량, 당신이 주인 되게 잘 도와야 돼요. 일단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서 설명하고요. 다 그렇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외우는데 생각하시고 일단 이번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사가요, 붙잡아야 될 핵심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체와 역량, 관계 소통이에요. 이거만 잘 외워도 우리가 사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거만 붙잡아도요, 사회사업 혜택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의 평가가 뭡니까? 우리가 어르신과 나들이 갔다 왔어요. 장애인과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죠? 한번 여성가정과 나들이 갔다 왔어요. 나들이 평가할 때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때, 평가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1회, 10명. 그렇게? 그게 사회사업이에요? 복지사업이잖아요. 그 나들이 사업으로서 얼마만큼 당사자가 참여했는가, 당사자의 주체와 역량이 발휘됐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서로의 관계가 소통되게 도왔는가, 혹은 지역사회의 관계와 소통을 살아나게 도왔는가, 이걸 평가해야죠. 그래야 사회사업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복사는요, 나들이 사업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나들이 사업을 이루게 돕는 사람이에요. 외우셨죠? 네. 당사자의 자주성. 네. 우리 선생님들 이 모양을 한번 보고. 네. 사회사업가는 뭡니까?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람이었던
더불어 살기 돕는 사람이죠. 한번 지금 외워보셔도 돼요. 이거를 자꾸 외워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선생님들 아까 경찰가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야, 그만둬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감히 그렇게 못하고요. 왜냐면 또 우리 선생님들 현실을 알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라면 스스로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설명할래요? 우리 가족들에게 당장 끝나고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야, 아빠, 우리 아빠 사회복지사라서 자랑스러워. 아빠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평가 준비한다고 컴퓨터 앞에 있었어. 어제도 오늘도 1년 내내 겨울철 되면 쌀 배달하고 자꾸 배달해. 택배기사야 아빠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뭐라고? 후배들한테는요.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습하는 후배들한테, 새로운 직원들한테요. 아, 선배님, 우리 사회복지사인데 왜 이렇게 일해요? 아, 너도 일해봐. 이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한테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난 사회복지사인데요. 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해왔다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아, 나 쌀 배달하고 김치 드리고 우리 어머님도 뭐라고 하실게요? 아, 그거 나도 하는데? 나도 분야에서 그거 하고 왔는데? 그거 하려고 공부했냐? 사회사업 해야죠. 사회사업이요. 아, 저도 알아요. 우리 현실 저도 알아요. 오늘 시간이 길다면요. 선생님 알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상황이 이런데, 우리 평가가 이런데, 우리 제도가 이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실적을 요구하는데, 그거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이거는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은 안 되고, 오늘은 근본을 보자고요. 근본을요. 저는 이게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면 좋겠어요. 치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당사자인 그 어르신이 복지 이루게 당신 삶의 주인 되게 도우면 좋겠어요. 또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장애아동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그 삶의 주인 되게 도우면 좋겠고 지역사회와 함께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사업이잖아요. 스스로 복지사업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라고 여긴다면요. 그렇게 일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떳떳하잖아요. 당사자에게 지역사회 떳떳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하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핵심 요소. 지역사회의 당사자의 자주성, 지역사회의 공생성 혹은 공동체성이라고도 하죠. 이 자주성의 핵심 두 요소는 뭡니까? 주체와 역량. 역량은 영어로 우리가 잘 쓰는 말 인파워먼트죠. 네. 공생성을 이루는 요소는 관계와 소통. 그러니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래 우리 복지건강 사무국장님이신 박정만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이번에 박정민 선생님 이제 박정만 선생님은 저기 서초하늘이 선생님 헷갈렸어요. 박정민 선생님이 계신데 박정민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배웠는데 정작 복지건강 운영할 때는 이걸 까먹는다. 그렇죠. 복지건강에서 이제 산 나들이 가잖아요. 산행할 때 참여하시는 당사자의 주체와 역량, 관계와 소통 생각해야겠다. 주체 역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요. 주체 역량. 이거는 복지공감이 하는 거고 우리 회원들은 참여만 해. 이게 아니고 참여하는 회원들이 당신이 주인인데 내가 복지공감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돕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처음부터 상의하는 거죠. 자, 이번에 무등산이야. 이게 아니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묻는 거죠. 묻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참여 회원들이 얘기하시겠죠? 그래, 그리고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하지? 그거요? 내 아는 분 중에 누가 사진 잘 찍는다는데 좀 부탁 좀 할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때요? 내 안에 역량이 발휘되잖아요. 나 그 사람 알고 있는 거 이게 역량 아닙니까? 강점인데. 혹은 내가 사진 잘 찍는데, 박종민 선생님은 나한테 부탁 안 하고, 당신이 다 찍으시면요. 서운하기도 하고, 딴지도 걸잖아요. 네. 주체 역량되게 도와야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이게 일종의 사회사업 실천 윤리로 보는 거예요. 사회사업 실천 윤리. 윤리로 보는 게 있어요. 윤리로 보는 게요. 당사자.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돕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군가를 돕잖아요. 이 사람을 잘 돕지 않습니까? 정말 잘 도우려고 해요. 그죠? 잘 도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도우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때 돕는, 이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관점이 있어요. 혹은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도 어떤 관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생태체계적 관점과 소위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죠. 사회복지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뭐겠습니까? 강점 관점이죠. 예. 강점 관점이에요. 강점 관점. 강점을 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 지역사회 혹은 그 당사자의 강점을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강점을 보려고 하는 관점.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혹은 지역사회 어려움을 해결할 때 사회복사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요. 소위 그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뭡니까? 당사자나 혹은 지역사회가 얘기하는 그 문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을 소위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소극적으로 욕구를 해석하고 소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병리적 관점이라고 해요. 문제를 병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싹 도려내버리면 깨끗해지겠다. 그 어려움이 있어? 그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이 어려움을 맞서 싸워서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소극적으로 욕구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이것은 소위 문제를 강점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그래요. 당사자가 얘기하는 그 문제, 그것을 존중해요. 문제를 존중하지만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 뜻한 바, 이 희망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소위 이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가 많죠.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술 문제, 어떻습니까? 술 문제. 어떤 어르신이 와서, 나 술 끊기달라. 이런 경우도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이제 있다 봅시다. 이럴 때에 욕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그 술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술 자체를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욕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건드리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센터에 의뢰하거나 술 문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데 관심을 두지만요.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네,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왜 술을 먹는가? 그렇죠.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술을 안 먹을까? 안 드시면 어떨까? 안 드시는 때는? 안 드신다면? 만약에 안 먹은다면? 당신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여기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술 문제요. 꺼내지도 않아요. 당신이 정말 잘하고 싶은 것, 잘해왔던 일, 이루고 싶은 것, 꾼, 희망,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대체로 저희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이 방식은요. 술 문제를 없애잖아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술 문제를 없애면요. 그 자리에는 뭐가 채웁니까? 봐요. 술 문제가 끊기는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여전히 가족은 깨어져 있고 가족과 연락하지는 않고 희망은 없고 직업은 없고 그러면 술이 나간 그 자리에 다른 게 채워진대요. 다른 부정적인 게 그 자리를 대신한대요. 술 대신에 도박, 폭력, 우울 이런 게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린대요. 우리가 문제를 강점으로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더 잘해왔던 일, 잘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것을 자꾸 살려서 욕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은 당사자에게 있는 그런 욕구를 살려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위 그 적극적인 욕구를 이루게 되면요. 이 낮은 문제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이 해결되지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에 있는 다른 욕구들도 해결이 돼요. 이게 소위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강점으로 풀어갔을 때의 효과예요. 속적 욕구,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이거만 없애려고 하지만 소위 문제를 강점으로 찾고 살리는 방식,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요. 더 큰 욕구, 강점 욕구를 찾아서 살려서 이 문제를 희석시키는 방식이죠.
이거 화장실 용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용어로 화장실 낙서. 네, 이게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게 큰 일을 보면 작은 일이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큰 일을 보면 작은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이 이야기가 지금 다 책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달 말에 출판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의 한 곳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어머님이 계신데, 이 어머님이, 집 청소를 그렇게 안 하신대요. 집이 지저분하시고, 사회복사가 어떻습니까? 이 한국 여성가장이라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혼자요. 근데 다른 거 정말 잘하세요. 아이를 정말 잘 돌보기는 하는데, 집에 가면 집에 이렇게 안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어머님과 잘 얘기되다가도 이 선생님이 청소 얘기만 나면 이제 어머님도 그냥 곧만 토라지시는 거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내가 뭐 깨끗한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하지만 사육사 보기에는 그렇죠. 자, 봅시다. 이 집이라고 청소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요. 근데 이것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욕구, 이걸 자꾸 살리는 거죠. 어떻게 풀어갔겠습니까? 어떻게 풀었을까요? 청소를 해줬다. 여전히 청소 문제네요. 대청소를. 청소 문제 그만 좀 하라고 했다니까요. 이랬죠. 아주 이게 중에 있어요. 이게 뭐 말은 짧게 하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아주 긴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중요한 것은 사회복사와 이 당사자의 관계가 중요했고, 아무튼 관계가 무르익은 다음에 자꾸 몇 가지 제안하는 거죠. 그 중에 뭐였냐면 강점을 찾은 거죠. 어떻습니까?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님도 아이를 잘 사랑했고 아이를 존중했던 방식이 있었죠. 사회사분 공작이라고 봐요. 사회사분이요.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이게 사회사분이죠. 사회사분은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입이라는 말 쓰는 거잖아요. 사회사분은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는 공작이라는 말 자꾸 쓰면, 네. 종북 이런 말로 연결되니까 불편하지만, 소위 이렇게 쓰죠. 중국에서는 정말로 사회복사를 사회공작원이라고 얘기한다며요. 사회공작원. 소위 공작하는 거죠. 딸에게도 제안했어요. 딸에게도 잘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엄마와 딸 사이가 아주 극진해요.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생일이었거든요. 자기 생일날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그쵸? 친구 초대를 구실로 집을 잘 꾸몄어요. 집을 잘 꾸몄죠. 집을 꾸미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집을 정리하고 청소했죠. 아이들도 부탁했어요. 애기도 부탁했어요. 오늘 만약 집에 가면, 특히 만약 집이 깨끗하고 좋다면 엄마 좀 칭찬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이들이 와서 칭찬했죠. 특히나 생일잔치 요즘에는요, 집에 초대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집에 초대해서 아이들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이들도 칭찬하고, 엄마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 고맙다고 하고, 특히 오늘 집 깨끗이 좋았다고 하고, 잘 이뤄갔어요. 잘 이뤄갔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지적장애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역시나 아이를 키웠었어요. 이것도 있었던 얘기예요. 부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 수급비가 나오는 날이면 맛있는 거를 그날로 다 사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돈 빌리시고. 근데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또 좋아요. 사 먹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아이랑 같이 사 먹었다면 또 좋을 텐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랑 다 같이 사 먹고, 그 다음부터 돈 빌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어머님이 그 돈을 받으셔서 그날 다 사 드시고, 돈 빌리러 다니시고 하니까 아이들도 관계가 안 좋죠. 처음에 이 선생님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렇죠. 문제의 중심으로 접근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금전관리 프로그램이니, 통장관리니, 경제교육이니. 우리 이 방식으로 한다면요. 어떻게 기획했습니까?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 마음속에 다 있으셨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역시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이 어머님도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죠?
강점을 찾기 노력했죠.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았고 기회를 만들었어요. 기회를요. 아이가 어디선가 이렇게 자기의 꿈을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 꿈을 어머님이 듣게 주선했죠. 소위 공작한 거죠. 잘 주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끝나고 또 아이가 진지하게 엄마에게 자기 꿈을 다 설명하게 얘기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긴 이야기지만 핵심을 얘기하면 바로 그거죠. 그렇죠. 이 어머님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요.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작은 일 맛있게 드셨던 엄마가 자기 꿈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알았을 때 많이 감동하잖아요. 가족 관계도 잘 살렸죠. 이게 동화 속 얘기가 아니고 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이 속에는 이미 다 사회적 철학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사회복사의 관점이 뭡니까? 그래 문제 그래 그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을 더욱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커요. 그래서 사회복사가 강점관점을 자꾸 지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복지관에서도 제가 광산구 노인복지관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한 노인복지관에서 대분가에서 노인복지관 선생님이 할아버지 모임, 자전 모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님들이 오실 때마다 냄새가 나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모임하기 참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소극적 욕구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사는요. 어떤 사업을 계획했겠습니까? 서비스, 목욕 서비스, 목욕 쿠폰, 동행, 목욕 차량 이걸 계획했겠죠. 이 선생님은요. 어떤 걸 계획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그것도 저기 광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할머니들과 주선했어요. 미팅을요. 미팅 하신 날 할아버님들이 어떻게 하고 오셨겠어요? 네. 깨끗하게 하시고 오시고요. 향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위생 문제만 해결됐어요? 위생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외 다른 것들은요. 삶의 의욕. 그죠?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어때요? 더 운동 열심히 하시죠? 아, 또 만나러 가다니까. 그죠? 아, 광주에 김노인 만나러 가려고 열심히 운동하시죠? 만약에 그 노인, 그 할머님과 전화번호 주고받았어요. 어떤 또 하십니까? 아, 전화 공부하시려고 열심히 하시고, 삶에 활력이 생기시고. 저는 이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 강경관심에 관심이 있다. 정말 이 사회복사가 그래서 더욱더 매력있는 직업을 생각해요. 당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요. 이게 우리가 사회복사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도요.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거는 하남복지관의 예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의 이제 임대아파트. 똑같은 거죠. 당사자나 지역사회나 바라볼 때 똑같다. 강점을 바라보자. 대상만 틀렸지 똑같아요. 어차피 지역사회도 개개인이 모인 넓은 의미에서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 하남복지관 안에요. 병아리 공원이라고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병의적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딱 이 배명수 팀장님이 이제 갔죠. 팀장님이 갔는데요. 딱 이제 입사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욕구를 물어봤더니 다 이 공원이 문제가 있다. 봤더니 어르신들, 아저씨들이 막걸리 먹고 거기 널브러져 계시고 그 주변에 쓰레기통에 막걸리통에 그래 이걸 해결해야겠다.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 이 소극적 욕구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병아리 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 문제를 없애겠다. 어떻게 계획해요? 계획서 맞죠? 우리 병아리 공원은 문제가 많고,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도 나름대로 배우신 게 있어서, 이제 주민들 조직해야겠다. 주민을 잘 조직했어요. 통장님 만나고, 심지어 이 지역사 유관회의 다 개최하고, 신문기사도 냈어요. 우리 신문기사 제목이 이런 거 있죠. 병아리 공원이 아파요. 이래서 그 보면 아저씨들 얼굴 모자이크해서 이렇게 널브러지는 사진 놓고 이거 깨끗이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조직화해서 캠페인 벌이는 거죠. 병아리 공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경찰도 막 이렇게 뛰어들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사라지셨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 대체로 이런 방식은요. 왜 우려하냐면 부작용이 따라오기 쉬워요. 부작용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문제 건드렸더니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찾아왔던 것처럼요.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이나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의 공원에서는 사라졌으나 어때요? 다른 곳에서 드시죠. 그뿐인 줄 아세요?
그 모자이크 처리하셨던 분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지에 나와서 그렇죠. 뭐라고 하세요? 배용수가 누구야? 일로 와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우동에서 술 먹고 잤는데 잘못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정말로 진지하게 이것을요 고뇌하신 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 기도에 고스란히 있어요. 사진도 봤거든요. 당사자의 주체와 역량은요. 정말 그분에게 먼저 상했다면요. 그분은 지역주민 아니에요? 선생님이 뒤늦게 바꿨죠. 방식을 바꾼 거죠. 그 공원에서는 잘 됐어요. 그 공원에서 이제 그 이후에 어차피 그건 벌어진 일이고 사과하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다음 계획은요. 그곳에서 주민들이 서로 함께 모이게 탁구대도 갖다 놓고 뭐 체육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모이게 만나게 이런 장을 꾸밀 계획이었거든요. 그 운동기구 관리, 운동을 설명하고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 아저씨들.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그 팀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기를 알려주는 할아버지 계셨어요. 이분이 내 멱살 잡은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이거라고 봐요. 잘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죠? 역량, 역할이잖아요. 인파먼트가 별거예요. 내가 그래 주인 됐죠. 지역사회 그 일에 병원에 바꿔놓은 내가 주인 됐죠. 내 역량을 발휘했잖아요. 잘 풀어갔잖아요. 술 문제가 해결됐어요. 단 역할이 해결됐잖아요. 관계가 있었죠. 소통하게 됐죠. 그럼 더욱더 술 먹을까요? 아니 이제는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아무리 술 먹어도 내가 장이 가르쳐준 저 아이 앞에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복전의 희망 이야기, 실은 이야기인데요. 비슷하지만 그렇게 거기서 장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장기를 알려주신 할아버지인데 술 먹고 널브러져 계셨죠? 지나가던 아이가 어때요? 옛날 같았으면요. 술 취했나 보다. 어때요? 내가 아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회삽이라고 봐요. 이게 사회삽하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욕구를 이용하는 건 욱에 관심을 둬야 돼요. 당사자와 지역사,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도 강점으로 보자. 그 다음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욕구를요, 이제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욕구를 찾았어요. 이 욕구,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들을 이제 활용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분에게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서비스 했던 것처럼요. 그분이 나들이를 원해서 나들이 서비스 했던 것처럼요.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종류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소위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 자원. 물론 사람을 자원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사람은 자원이 아니죠. 여기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은 자원이 아니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좀 도와달라. 사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나 뭔가를 도와달라. 그럴 때 첫 번째로 탐색해야 되는 자원이 뭐냐면 바로 당사자. 그 당사자, 그 자신의 자원을 먼저 탐색해야 돼요. 이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가 당사자의 자원. 두 번째가 당사자 쪽의 자원. 그렇죠. 네. 당사자의 자원과 당사자 쪽의 자원은 나눠져요. 당사자의 자원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강점, 그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뭔가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도울 때 먼저 탐색해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탐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당사자 쪽의 자원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 다 누구나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그 당사자가, 그 할아버지가, 그 어르신, 그 장애인이 살아온 생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면접할 때 뭘 봅니까? 제일 먼저? 생태도 그리죠? 가게도 그리잖아요. 이걸 탐색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활용하지 않아요? 왜 조사해놓고 파악해놓고 왜 활용하지 않아요?
어느 복지관은요, 이것을 당사자가 직접 그리게 하기도 해요. 당사자가 직접 그리게 설명하고. 당사자 관계 속에서 찾아야죠. 그 제가 김장김치 사업을 설명했죠. 김장김치 사업. 자, 봅시다. 김장김치 사업이요.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 강 선생, 나 김치 먹고 싶어. 아, 김치요? 제가 드릴게요. 김치 서비스 해드렸어요. 저는 이게 사회사를 보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요. 그 이면에 벌써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 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죠? 경찰관과 소방관, 이 평가할 때 그 기준과 똑같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김치. 먼저 이걸 탐색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의 경험, 지식, 지혜, 어떻게 그걸 해결해 오셨을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길래 나에게 그걸 요구하셨을까? 아니, 그분의 생태는 어떠셨길래? 그 관계 속에서 어떠셨길래 왜 나한테 요구하셨을까? 이걸 탐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윤리라고 봐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이런 분이라면요. 내가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요. 내가 김치 만들 줄도 알아요. 내가 할아버지 좀 잘 만들어요. 만들 줄도 알고 만들 수 있는 의욕도 충분해요. 시간도 많아요. 힘도 넘쳐요. 근데 재료가 없어서 요청한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살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광성노인복지관에 부탁한 거죠. 아, 김치 서비스 해달라고. 근데 광성노인복지관에서 묻고 떠지지도 않고 서비스 해버리면요, 내 주체와 역량은요? 이게 다 역량 아닙니까? 내 경험도 있고 지식, 의욕도 충분한데 이 역량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요, 재료만 드리면 되죠. 재료만 드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업의 주인 돼서, 재료가 있으니까 내가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역량이 발휘되잖아요. 그럼 김장김치 사섭한 거죠. 이런 분은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주체와 역량 관계 소통을 놓고 네. 사회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제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어가 갖는 관계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네.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그걸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지금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곤란이거든요. 네. 과연 김대중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주체란 무엇입니까?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갑자기 저도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 툭 꺼지는 기분인데, 근데,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자기 삶에 내가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다 자기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체라고 하지 말고, 네. 주인님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왜 주체란 말을 씁니까? 네. 일단은 그것은 뭐 차차 아니면 설명하고 제 한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래요. 그 어느 분에서도 왜 사회사업이라고 하냐. 그 중국만 아니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아니 그것은 이제 뭐 일단 하고 어쨌든 간에 의미가 통했다고 봐요. 용어 선택은 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 전체의 흐름을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또 여기서 또 다르게 정리하면 또 헷갈리니까 저도 그렇고 제 한계이기도 해요. 일단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한계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이게 네. 균형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세상을 살면서 복지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고, 네.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연관된 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제 서로가 힘을 네.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사는데, 네. 그런다고 한다면 타력과 다르게 아울러서 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지금 묘하단 말이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시죠. 아까 얘기한 게 자력이 뭡니까? 자주성, 타력은요. 공생성. 이 두 가지 요소가 어울려지는 거고 지금도 타력이 공생성이 그렇게 설명할 수 네. 그렇지 않죠. 어떻게 공생성이면 타력이 네.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네. 김세진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주체와 영장 관계의 예. 소통이 이게 지금 통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논리의 구조가 맞지 네. 않다. 네.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 한계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 한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주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네. 주인득이라고 아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주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걸 네. 설명하지 못하면 그걸 뱅뱅 돌려가지고 사유의 사업이다 아니면 복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자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것이 옳다고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 처음에요. 제 논리다. 제 논리이기 때문에. 예. 옳다고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옳다고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소신이 없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근데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 시간 하시죠. 강의. 이게 질문 시간에 하면 이게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헷갈리니까 강의 질문 시간 따로 끝나고 질문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선생님, 함께 또 끝나고 얘기해봐요. 일단은 흐름이 있으니까요. 아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균형을 중요히 생각해 두 가지 다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예. 제가 여기까지 들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주를 설명할 때, 그렇죠? 주체의 영역 설명할 때, 이런 분은요. 나한테 재료도 있고, 김치를 달라고 왔죠. 근데 나에게 재료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근데 혼자 만들기 먹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 해달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렇죠?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주선하면 되겠죠. 그렇게 일하자는 거죠. 이런 분은요. 나는 이제 팔다리가 성치 못해요. 누워만 있는 거죠. 이런 분은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근데 예전에 김치 잘 만들었어요. 만들 줄도 알아요. 재료도 있고, 단지 지금 팔다리가 성치 못해요. 그래서 요청한 거죠. 도와달라. 김치 서비스 해달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워서 그러실 거 아닙니까? 맛보고, 지금 뭐 더 넣어라. 지금 젓갈 넣어라. 지금 버무려라. 맛 좀 보자.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내 주체가 영역이 발휘됐으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돕자. 이 당사자 쪽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당사자 쪽의 관계도 이미 잘 해왔던 관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 해왔던 관계, 협력해왔던 관계, 이걸 살펴보자. 이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군산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군산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이 사역사가 이번에 생일을 돕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일했대요. 생일날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이 생일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르신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좋았다 얘기하는데 이 올해 생일에 유난히 어르신이 표정이 우울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표정이 왜 그러실까? 여쭤보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아들의 축하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신 거죠. 이 사회복사가 그때서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어르신의 생일인데 왜 정작 내가 왜 그 어르신의 생일날 아들에 대한 참여를 이 원래의 관계, 원래 사람 관계를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화 드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거죠. 그 아버님께 전화를 드린 거죠. 오늘 어머님 생일이신 거 알았는가? 몰랐대요. 살아가면서 바빴더니 몰랐다는 거죠. 어머님이 전화를 기다리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 선생님께 두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전화였겠습니까? 할머니의 전화. 네, 할머니의 전화가 왔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대로 인용하면 오늘 하루는 약 먹지 않아도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 번째는 누구의 전화였겠습니까? 아들 전화. 고맙다. 바쁜 생활을 잊고 있었는데 고맙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원래의 관계. 그 다음에는요. 생일날 다가오면 이제 사회복사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 이번에도 생일인데 아드님은 알고 계실까? 전화드리겠죠. 이번에 어머님 생일이신데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몰랐다. 오실 수 있는지 못 오시면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파티 할 건데 케이크 보내줄 수 있는지. 그럼 봐요. 어르신이 생일날 됐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사회복사 가고 자몽사 가도 어르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케이크 누가 사준 거야? 아들이. 떡도 아들이 보내주고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당신 생일날 당신에게 잘해줬던 분을 초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대접해주는 이런 생일 잔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원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 또한 뭡니까? 당사자가 역량, 원래 관계를 잘 살려서 도운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생일잔치 하자. 그러면 저는 이게 생일잔치 사회사업이다. 생일잔치 하나만으로도 원래의 관계 잘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자.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걸 탐색하자. 두 번째는 바로 지역사회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죠. 아까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식사, 김치 만들 때, 그처럼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담글 수 있는데, 나는 팔다리를 성취 못해서 누군가가 이것만 잘 도와주면 나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거 또한, 그러니, 이 김치 서비스, 봉사자 찾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자.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왜 없겠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었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한테 일종의 우리가 실험을 우리끼리 한 거죠. 사회학 실험을 한 거죠.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반찬 한 접시 나눠 먹을 수 있겠냐고. 회신이 왔죠. 회신 온 것 중에서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랬던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0% 어땠어요? 100%죠. 100%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 웬일이냐? 그렇지. 너 사람 됐네? 다 이런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 그렇다고 봐요. 우리 안에는요. 다 누군가 이웃과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요. 저도 직접 많이 느꼈죠. 예전에 일할 때는 일하면서 많이 느꼈고 지금은요. 주로 제가 아이 키우니까 많이 그걸 느껴요.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에서 먼저 찾아보자. 여기서 지역사회의 의미는요. 이웃을 말하는 거죠. 이웃.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그런 이웃관계. 이걸 먼저 찾아보자. 탐색의 순서죠. 첫 번째 뭡니까? 당사자의 자원에서 해결해 볼 수 있게끔 찾아보자. 그것도 당사자의 강점, 당사자 쪽의 강점, 역량을 먼저 찾아보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찾아보자. 세 번째는요. 드디어 여기에서야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서비스가 드디어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치 다시 놓고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김치, 어떤 어르신이 김치 먹고 싶다고 왔어요. 달라고. 근데 그것을 바로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먼저 당사자의 자원 탐색하고 지역사회 자원 탐색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연결하자. 또 설령 서비스로 바로 할지라도 이 서비스 안에 뭡니까? 주체와 역량, 관계 소통이 녹아지게끔 해보자. 이래야 사회사업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요, 여러 속성이 있거든요. 먼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자원봉사는요, 저는 이 자원봉사를 특히나 이 3단계로 놓는 거예요. 두 번째를 안 놔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속하지 않고 서비스에 속해버려요. 제 관점에서는요. 박정희 선생님이 저를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쵸? 박정희 선생님이 저한테 서비스 했다고 할까요? 콩국이 아니고 뭐였지? 콩물. 여기 밑에서 카페에서 콩물 파는데, 콩물을 저는 사주진 않으셨지만, 네, 저 먹었거든요, 일단은요. 콩물 사주셨을 때 저한테 콩물 서비스 했다고 합니까? 나 오늘 김 선생님한테 콩물 서비스 1회 제공했어. 이런 관계 아니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서로 이웃 관계는요, 자원봉사 했다, 자원봉사 받았다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좀 특히 저희 아랫집하고 친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저희 딸을 아랫집에서 봐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올라가서 우리 딸 데리고 올라갈 때, 오늘 우리 딸 자원봉사 서비스, 타가 서비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저희 먹던 거 반찬 뚝 주면서 반찬 서비스 드세요. 이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회적 관계망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이름을 놓고 내 주변의 관계를 놓아보세요. 내 주변 관계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친하시죠? 내 주변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선생님만 보십시오. 나의 자원봉사자? 오늘 올 때 차 태워줬으니까 차량 서비스 대상자, 차량 서비스 봉사자, 서로 그런 관계. 오늘 저녁 같이 먹었습니까? 야, 나 식사비스 오늘 1회 제공했어. 내일 내 생일인데 내가 생일 서비스 할 테니까 누가 오실래요?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약자의 관계는요, 이거 제가 봤죠. 다문화 가정, 이 사례관리 사정 개입 전후의 보고서를 봤는데,
온통 이 서비스 관계죠. 그 어머님의 사전과 사후의 계획인데 사전에 잘 됐대요. 사적 관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자몽사님 후원자죠. 이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신 어머님이에요. 아이들하고 시장 나갔는데 어때요? 시장 나가면 다 알 테니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누구야? 아, 네, 봉사자. 그분들은요? 아, 누구야? 아, 저분 저기 어서 오는데 대상자, 봉사자, 후원자. 내가 저 사람 후원자야. 그런 동네 살고 싶으세요? 누가 그런 데 살고 싶겠어요? 차라리 나 모르는 데 가서 떳떳하게 살지. 차라리 없으면 없었지 그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관계 지향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의 지향 관계가 그래 서비스의 관계? 아니 우리의 지향이 공동체라면서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어떻습니까? 상호 호의적이죠.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후원자와 대상자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평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평등 관계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 더욱더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의 대상자의 관계가 아니고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지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연결하게 될 경우에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소위 이 당사자의 자원, 지역사회 자원을 죽이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선택이 아닌 이유가 이 서비스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순서를 윤리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서비스의 속성이 무서워요. 그래요? 이 서비스 어떻습니까?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변해요? 이 서비스 묻고 따지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당사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김치 드렸잖아요. 그러니 김치에 대한 어르신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오래 일하신 분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김 선생님 때는 2폭인데 왜 이번에 1폭이야?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열심히 준비해도 어때요? 아니 지난번에 저쪽 관장님 계실 때는 맛있었는데 이번에 관장님은 왜 이래? 맛이 왜 이 모양이야? 공부 안 했어? 아이들은요. 이것도 직접 들은 얘기죠. 아이들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치요? 아이들. 얘들아 이번에 우리 롯데월드 가기로 했다.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에이 저는 작년에 에버랜드 갔는데. 그쵸?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 서비스 방식이 그거 같아요. 이게 아이들 문제예요? 어르신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소위 뭐 복지병이니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뭔가 서비스 해오고 욕구가 말아버리면 다 채워주고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한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끝이 어딘데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난한 아이 어렵다고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제주도 여행도 끝났죠. 이제 중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백두산도 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요? 유럽 일주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요? 우리 후배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끝이 없다고요. 저도 아주 충격받았던 얘기가 있었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 우리 고기 구워 먹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무슨 돈이 있어 고기를 구워 먹어. 선생님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프로포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철암의 김용탄 선생님께 들은 얘기예요. 이게 참 그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좀 그래서 이게 두려워요. 이게 당사자 이런 강점과 역량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고요.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요. 어르신께 드리는 그런 도시락 서비스니 이런 상자 속에서는 김치 드리는 상자 속에서는 밥 먹고 돌려주시는 그 밥그릇 버려지는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어르신의 자존심, 염치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려진다고요. 이런 서비스 앞에서는요 다 무너진다고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후원 물품 앞에서 염치 자존심 다 버린다고요. 이게 두려워요. 사회복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자주적 존재를 보잖아요. 자신의 주체와 역량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싶은 존재.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도와야죠. 지역사회는요. 지역사회는 어떻게 병들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 방식으로 우리가 다 서비스하면 서비스할수록 어때요? 이제 지역사회는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광산구 노인복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르신 패러다이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여기서 천국처럼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목욕탕도 갖다 붙여요. 아, 어르신들 힘들어하니까 어르신 전용 목욕탕 갖다 붙이고, 어르신 전용 노래방, 전용 극장. 여기는 천국이죠. 지역사회는요. 어르신이 목욕탕 갔죠. 아, 이 목욕탕에 어르신들 왜 이래? 어르신들 요새 좀 바꿔보면 어때? 사장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왜 어르신이 우리 동네 목욕탕 와요? 어르신들은 저쪽에 노인복장 가면요. 거기는 천국인데 글로 가세요. 점점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몰아내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연령으로 분류하고, 장애로 분류하고, 더 나가면 인종으로 분류하고, 따로 돕는 방식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얘가 자꾸만 택하는 방식들이 따로 돕는 거, 약자끼리 따로 모여서, 그 연령들끼리 따로 모아서,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부탁해 이뤘다면요.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도왔다면요. 저는 아까 저의 그 실험이 아주 저한테 의미 있다고 봐요. 그렇게 김장김치 한 포기 나눠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잘 찾아 나섰다면요. 이것도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많은데 이 시간관계상 넘어가죠. 이 서비스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요. 두렵다고요. 허나 또 우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주체와 역량, 관계소통되게 해보자.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대표적으로 생일잔치, 이 생일잔치 하나만 하더라도 봐요. 그 가족에게 묻고 그 당사자에게 묻고 선택하게끔 하고 참여하게끔 한다면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정리하면 이와 같죠.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욕구를 돕는다 했을 때 그 욕구를 다 돕는 게 아니고 그 욕구 중에서 대부분 말하는 그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고 강점을 극대화시키자.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가 이루고 싶은 욕구, 잘하고 싶었던 것, 잘 해왔던 것 이런 강점들을 살려면서 도와가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도울 때 세 가지 순서가 있다. 첫째는 당사자. 이 당사자의 자아를 먼저 탐색하자. 아, 그럼 그거 잘해왔던 경험, 지식 이걸 먼저 찾고 그것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일해보자. 특히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살아갈 생태를 고려해야 되죠. 관계. 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사를요, 다른 말로 사회관계사라고도 불러요. 사회관계사.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끼어진 관계가 이 서비스를 요청하게 만들었잖아요. 관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왜? 사회복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렇게 돕고 또한 더불어 살기 돕는 것, 더불어 살기 돕는다는 의미가 바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생태, 살아갈 생태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끝으로 이 서비스 이걸로 도울 수 있죠.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게 도와야 돼요. 아, 나들이 서비스 한다고 해도 누구와 상의됩니까? 당사자와 상의해야죠. 당사자와 상의하고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면 아니 지혜롭게 해야죠. 운영위원회를 꾸리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 요까지가 이 사회사회 구도예요. 사회사회 구도. 이런 관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공식으로 일단 사회사회를 실천하자. 물론 모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봐요. 대체로 우리 현장의 사회복사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이 안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주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뭔가 이렇게 보듬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보폭을 넓혀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사회인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한계라고 보고요. 일단은 아니죠. 그 한계라고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진 선생님이 한계라고 하는 설명을 대중들한테 하면 안 될 것 같다.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경험한 것도 제 경험은 사실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일부의 경험과 그 외에 뭐 법인이 단체 잠깐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욱더 더 기대하는 바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것을 좀 글로 정리해주면 저도 반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좋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다 설명하기 어렵고, 일단 이 안에서의 이 용어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이 질문이나, 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그냥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대상자라는 그 자체를 사회복지에서는 없애자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이용인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그냥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네. 역량을 보고 그 네. 사람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주체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게끔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선별적 복지잖아요. 선별적 복지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수치감이라든가 모멸감 같은 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그 사람한테 정말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주는 네. 부분을 주체성 갖고 네. 해주자 하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됐을 때도 네. 그 사람의 주체성과 역량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다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거라서 네. 거기에서도 이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나 주체성을 더 강조를 하시는 건지 이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해서요. 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뜨겁게 지금 복지국가가 화두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떠나서 전 잘 몰라요. 그것도 또 제 한계인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스로 진보다 하시는 분이나 보수다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이 실천 영역에 가서는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요. 아주 진보적인 분이 계셨고 그분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조직화 잘했죠. 근데 그 조직화된 주민들이 그 이웃을 도울 때 이런 방식으로 돕는다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영향껏 발휘해서 이웃을 돕는데 이 약자를 도울 때 그 약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요. 이런 면에서는요. 이 실천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실천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상황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서비스 주체, 그 주체가 이런 일들을 벌여갈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국가가 돼서 많은 거 100%면 뭐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수동적 존재라면요. 내 뜻을 발휘할 수 없는 거라면 전 의미 없다고 봐요. 그것은 또 다른 국가주의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도 네, 인사드렸죠. 사회사업가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호흡 물품하시는 분들이나 받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고려돼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 자원봉사자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후원자를 더 늘리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걸 정말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잠깐 그걸 읽었어요. 그 전체가 받을 수 없으면 안 받는 게 좋다. 호물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문구가 잠깐 보이더라고요. 아니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 문구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상자를 전체로 들고 네. 수 없으면. 네. 근데 이런 약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근데 후물품 사업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제가 저한테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복지관에 7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관 외에는 불편함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복지관을 붙잡고 있죠.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 정도까지는 끝내고 4년 동안 끝내고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 실천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보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게 복지관 사회사업 설명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물품 사업이었어요.
지금 읽으시냐고 그거 같은데요. 후물품 사업 결론부터 그냥 하지 말자고 썼어요. 거기다.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아니 후물품 사업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몰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히 연금임대 아파트에 계신 선생님들은 007 작전처럼 몰래 탁 주고 오고 절대 받다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런 마음 먹는다는 거죠. 아니 좋은 물품을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다. 공평하게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그것도 아니다. 그게 정말 우리 지향이냐?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진 거죠. 왜요? 대부분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것 같으세요? 양말, 라면, 쌀 도움 되겠죠. 도움 되겠으나 그거 아니도 잘 살아가셨거든요. 그렇다고 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도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에 그 일에 한해서만 손 받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 다 받아서 자꾸 나누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구조는 이 후 물품에 사람을 짜맞추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정말 사람들을 염치없게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 불나 일어나고요. 여기서 좀 볼까요? 나가면서 기념 물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근데 10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근데 나가면서 선착순을 준다고 하면요. 지금 벌써부터 엉덩이 들썩들썩 하실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요. 맞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밖에 최신형 노트북 10개 갖다 놨어요. 아니, 아이패드. 근데 선착순으로 줘요. 나가는 사람 먼저. 어때요? 네. 저 이어갔다고 봐요. 그러면 다 주면 되냐?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더 오랜만에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할까? 예를 들면 이 두 번째가 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양말? 아니, 그때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양말이 필요하면 동네에 그 양말 좀 나눠줄 수 있는 이유자 없을까? 그 어르신과 그 아이와? 왜 없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는 후원받아서 양말 신는 게 아니고 앞집 순이 엄마가 신어준 양말. 그러면 커가면서 어때요? 순이 엄마가 양말 신겼다. 기억하잖아요. 이게 무슨 예가 있냐면 인천 기독교 목장에 예가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랬죠. 그 서점 사장님이 참고서를 후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요, 정태영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 왜 난 후원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한 거지. 뭐 어떻게 하느냐. 아이와 사장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만약에 참고서 후원 받잖아요. 아이 주잖아요. 아이가 커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난 공부할 때 복지관 참고서 후원 받아서 공부했다. 이게 자랑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부끄러울 수 아닐 수도 있는데,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하면서 우리 동네 복지관 서비스 받았다. 근데 봐요. 이 사람이 잘 주선한 거죠. 사장님과 아이 관계 주선했어요. 실제로 잘 주선했고, 사장님이 그 아이에게도 잘했고, 혹시 오가다가 이런 필요한 거 있으면 들리기도 하고, 가끔씩 들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어린 시절을. 우리 동네는 나 어렸을 때, 나 책 없을 때 내 책, 나한테 책 주신 우리 동네 사장님이 있었어요. 박씨 아저씨가 있었어. 가끔씩 오갈 때 들리면 떡볶이를 해주셨던 사장님이 있었어. 전 이걸 지향하거든요. 그럼 이걸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향이 뭡니까? 우리 지향이에요. 사회복지사 꿈꾸면 세상에 어떤 세상을 꿈꿔요? 사회복지사가 꿈꾸잖아요. 세상을요. 이런 세상 만들고 싶어. 우리가 꿈꾸는 우리 속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운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주고받고 그 서비스로서 칭찬 격려하고 상 주고 올해 10집 도왔네. 10집 잘 생겼으니 반찬 10번 줬네. 10번 계산해서 상 주고 표창 주고 인센티브 받고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저 저도 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서울 살았어도 제가 살았던 동네도 그런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동네 꿈꿔요. 그걸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요. 저라도. 아니, 우리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그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회복지사잖아요. 소셜하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마저 놓아버리면요. 자꾸 우리라도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런 사회는요. 약자에게 더 우호적이잖아요. 인정이 있는 사회 어때요? 약자에게 더 우호적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속에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 자꾸 나오니까 좋네요.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답할 수는 없어도 못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뒤에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아까 질문 선생님 말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설명과 이 설명에 부합하는 그냥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지향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공부하고 연수하면서 자기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또 저는 이게 왜 좀 이렇게 이 주장이 더 의미 있다고 보냐면 이것은 내가 하고 있던 그 무언가를 멈추고 새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다. 그 일 속에서 하자. 뭔가 새로운 사업하자. 판을 뒤집어엎자.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장 내일 돌아가셔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해볼 수 있잖아요. 당장 내일 돌아가서 뭐 합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도울 때 좀 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사람의 강점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당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요. 사회복사가 당사자의 변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사회복사가 뭐가 변하냐면 자기가 먼저 변해요. 이걸 많이 느꼈어요. 자기의 관점이 많이 변하더라니까요. 아니 그동안 내가 왜 저 사람 술 끊으러 왔지? 술 드셔도 잘하는 게 많은 누구누구 아저씨인데 이런 변화들. 아니 내가 왜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많다고만 봤지? 왜 인정이 없다고만 봤지? 관점을 달리 보니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많았고 인정 넘치는 것도 많았고 좋은 물건도 많았는데 이걸 뒤늦게 발견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저는 사회복사에 이런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 이런 관점. 이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라고 보는 거죠. 이미 희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견하자. 찾아내자. 더욱더 해볼만 하죠. 네. 예, 그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신 김세진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질문이 좀 한 분 좀 더 받고. 기다리시면 한 분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반장님이 열심히 오기자고 해서 9시 반 넘어도 된다고 해서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도 한정돼 있죠. 그래서 스케줄있지만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5강 했어요. 지나고 보니 벌써 5강이고 다음이 종강입니다. 앞에 쭉 흘러왔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도착해서 오늘 미시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제를 쭉 간통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 논쟁에 대해서 좀 치열했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경제에 대한 성격 논쟁을 정태인 선생님이시나 그렇죠? 또 김상조 선생님, 또 캠브리지 있는 자한우 박사님 성격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좀 내일을 모색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세진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당사자의 자율성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이 공생성은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겨지고 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이렇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더 뜨겁게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아무래도 김세진 선생님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셨던 분들 교수님도 계시고 마을 주민도 계시고 하시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뜨거웠던 논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시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부분 속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부분이나 사회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항상 대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라고 사실은 말을 얼버무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항상 대상자였어요. 그리고 장애 운동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속에서 치열한 투쟁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주인격처럼 활동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당사자로 사회복지에 가름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당사자하고 주체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너무 일관성 있게 연결이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야, 사회복지가 당사자주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이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사를 관계주선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복지국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실천과 이 소위 복지국가를 이 양쪽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어쨌든 이 사회가 이렇게 새로운 체제, 새로운 것, 꿈을 꾸게 된 것도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은요,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좋은 관계, 우정의 관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 자꾸만 서비스를 대체하려는 형국이잖아요. 복지국가도 결국에는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더 좋은 대화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뭐가 더 근본이냐? 어떻게 보면 저는요, 제가 더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붙잡잖아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생각해요. 사회복지사가 근본을 붙잡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근본 주저했을 때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자랑스럽고, 특히 광주에서 좋은 분들, 그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사실 우리 하남 탁관장님 질문 들으면서 뒤에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농업에도 관행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짓던 대로 계속 짓는 것. 본래의 농업은 그것이 아니었을 때 요즘에는 대한농업으로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 다시 국민들의 마음속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관행적 복지, 이 관료적 복지 체계 아래서 토론과 논쟁, 철학에 대한 심각한 학습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뜨겁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하남 우리 관장님의 입장 존중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입장에 동일함을 가져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을 가져야, 입장의 구분 정립이 분명해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나머지 6강까지 우리는 강의를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가 사실 타율학설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단위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가 발딛고 선 이 현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사회복지 할 것인지 공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날마다 배웁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날마다 평생 학습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산복지학당이 쉽게 생각하고 열었는데 그야말로 큰 공부, 대학이 됐습니다. 공동체 대학입니다. 오늘 김세준 선생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저 밑둥부터 배워버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 텐데요. 입구에 들어오면 노인복지관에 그 문짝에 써져 있습니다. 자주와 공생의 복지라고 써놨습니다. 그 스승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사회사업가 김세진, 기아를 사람중심 복지도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감사합니다.